지난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 해외 주요 기업의 2018년 4분기 실적과 시사점. 해외 주요 IT 기업의 4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다.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고스란히 실적에 묻어난 듯한 인상이 강했다. 모바일 수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애플, 퀄컴, TSMC의 실적이 부진했고, 인텔은 CPU 공급 부족에 따른 여파가 나타났으며, 가전 업체들도 수요 부진으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무라타의 경우 유일하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동차용 전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냈지만 1분기 가이던스는 또다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동사는 이번 분기부터 기기별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4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6,300만 대에서 6,500만 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줄어든 것이다.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한 것을 보면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극히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매출액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제품 판매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 아이폰 판매가 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수익성은 양호했다. 이는 서비스 매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제품 판매로 인한 GPM은 34.3%로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서비스 사업의 GPM은 62.8%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나 개선됐다. 서비스 사업은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정비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향후 동사의 GPM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동사가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가격을 일부 낮춰서 수요를 늘린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2018년 연간 아이폰 판매량은 2억 대 수준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2.15억 대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텔의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8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호했지만 컨센서스를 살짝 밑돌았다. 또한 1분기와 2019년 가이던스마저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한 이유는 10나노 CPU 생산의 지연, 경쟁사 AMD의 공격적인 7나노 CPU 전략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인텔은 연초 CES에서 기조 연설에서 예전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10나노 CPU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AMD를 인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한 3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동사의 커머셜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액은 9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이중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인 애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여전히 고성장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동사의 4분기 캐펙스 금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났는데 전분기 성장률인 69%에 비해서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줄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사가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한 이유는 PC용 CPU의 공급 부족 현상 탓이다. 칩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CPU 생태계가 위축되어 윈도우 매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2분기부터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TSMC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94억 달러, 영업이익 3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대만 기업은 월별 매출액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표치가 컨센서스 대비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애플량 A12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했고 엔비디아의 GPU와 가상화폐용 ASIC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는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로 73에서 7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감소하는 수치이다.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해서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CPU, GPU 수요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에 따르면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올해 중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메모리 업체들의 코멘트 내용과 유사하다. 상반기 재고 조정이 끝난 이후 하반기 수요 회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퀄컴은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대로 부진했다. 매출액은 4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나 감소한 것이다. 전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했고 무역 분쟁의 여파로 중국 고객들의 퀄컴의 칩을 쓰는 것을 더 꺼려하고 있으며 화웨이와의 특허 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QTL 부문에서는 매출액이 10억 달러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사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동사는 앞으로 5G 수요의 증가, 화웨이와의 무역 분쟁 타결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왔다. 실제 5G 모뎀 칩은 동사와 삼성전자만이 양산 가능한 정도로 개발을 완료했고 인텔은 다소 늦어져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나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화웨이와의 분쟁도 기존 예상대로 잘 해결되고 있다고 밝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동사의 주가는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가전기업인 월풀과 일렉트로룩스의 4분기 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결국 양사는 자신들의 텃밭에서는 견조한 실적을 냈고 경쟁 시장에서는 실적이 약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 중남미와 같은 신흥 국가에서는 매출이 역신장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이는 대부분 달러 강세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풀 매출액은 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동사는 관세와 원자재 비용 상승이 4분기 비용을 3억 달러 상승시키는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서는 영업이익률이 11.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유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으며 중남미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동사는 올해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로 203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중남미의 성장률을 5%대로 가장 높게 봤는데 달러 강세 완화로 인해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렉트로룩스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에서의 사업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공장을 폐쇄해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2014년 초에 가동하기 시작한 최신식의 공장이다.
하지만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5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또한 동사는 시어스의 파산으로 인해 유통망에도 타격을 입으면서 구조조정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북미 영업이익률은 1.8%로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나 악화됐는데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4분기 가전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자국 기업들의 유리한 환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LG전자는 4분기에도 가전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수익성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가전시장은 지난 2년간 성장을 거듭한 탓에 추가적인 성장이 제한적이고 북미 가전시장은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올해 동사의 가전사업 역시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무라타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호황을 거듭하던 MLCC 업황이 다소 주춤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동사의 커패시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수주 잔고는 103% 증가했다. 물론 이는 견조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최근 2년여간 분기별 수주 잔고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동사는